혼자가 아닌 우리 품앗이 공동체 이야기. 프롤로그.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질병. 2019년 겨울 서울 마포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72세 박순희 할머니는 또 하루를 혼자 보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각 부산과 미국에 살고 있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것이 전부였다. 오늘도 아무도 안 왔네. 할머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식사는 대충 라면이나 김치로 때웠다. 요리를 해봤자 혼자 먹기엔 양이 많고 무엇보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창밖을 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 보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같은 시각, 같은 동네 다른 집. 70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내가 요양원에 계신 지 1년이 되었다. 매주 한 번씩 면회를 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적막함이 엄습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지만 제때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 병원 가는 것도 혼자서는 불안했다. 이 동네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 65세 이상 인구의 30%가 독거노인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1장 우연한 만남. 2020년 봄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건강 강좌가 열렸다. 박순희 할머니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나가보기로 했다.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어르신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 사회복지사가 밝게 인사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경. 이 지역에서 10년째 노인 복지 일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다. 혹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조용했던 강의실이 술렁였다. 몇몇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순희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다. 실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더라고요. 건강 문제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미경 씨는 프로젝터 화면을 켰다. 외국의 한 노인 공동체 사례가 나왔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실버 품앗이 사례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하고 아플 때 도와주는 거죠. 화면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는 모습.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다. 바로 박순희 할머니였다. 그 질문에 여러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강의 끝나고 남아주세요. 강의가 끝난 후 8명의 어르신이 남았다. 박순희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같은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이었다. 2장 품앗이 공동체의 시작. 첫 모임은 복지관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미경 사회복지사가 진행을 맡았다. 자, 여러분. 우선 서로 소개부터 해볼까요? 박순희 할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72세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멀리 있고 솔직히 너무 외롭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할머니가 순희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영자입니다. 73세고 남편은 요양원에 계세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 불안, 건강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우리 서로 도우면 어떨까요?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 잘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고 저는 대신 전기나 수리 같은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미경 사회복지사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다. 각자 잘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박순이 요리 잘함 병원 갈 때 동행 필요. 마이너스 김철수 수리 잘함 식사 도움 필요. 마이너스 이영자 바느질 잘함 장보기 힘듦. 마이너스 최민호 68세 운전 가능 말벗 필요. 마이너스 강순자 75세 청소 잘함 건강 체크 필요. 리스트가 채워지면서 모두가 눈빛이 달라졌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럼 이름을 정해볼까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요.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함께 사는 사람들, 은빛 가족, 실버 동행.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름은 우리 가족 품앗이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자는 의미였다. 3장 규칙 만들기. 두 번째 모임에서는 공동체의 운영 규칙을 정했다. 기본 규칙 1.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복지관에서 정기 모임. 2. 매일 저녁 8시 단체 카톡방에 안부 인증. 3.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는 날. 4.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요청하기. 5.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주되 무리하지 않기. 정미경 사회복지사가 덧붙였다. 중요한 건 이게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서로를 위한 자발적 나눔이어야 합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모두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노년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 실천은 일일 안부 확인이었다. 최민호 할아버지의 손자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줬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서로 가르쳐주며 익혀갔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한 명씩 메시지를 올렸다. 박순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김철수입니다. 병원 다녀왔습니다. 별일 없어요. 만약 8시 30분까지 응답이 없으면 지정된 안전 확인 담당자가 전화를 걸거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4장 첫 번째 위기와 극복. 공동체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첫 번째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강순자 할머니가 저녁 8시 안부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8시 30분 담당자였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벨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2번, 3번.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이상한데 집에 가봐야겠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근처에 사는 박순희 할머니에게 연락했다. 둘은 서둘러 강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을 열었다. 강순자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순자 씨, 정신 차려요. 박순희 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끗한 것이었다. 하지만 혼자 일어날 수 없어서 2시간 넘게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만약 여러분이 안 왔으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병실에서 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박순희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 공동체 구성원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었다. 5장 함께 먹는 밥.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함께 밥 먹는 날로 정했다. 첫 모임은 박순희 할머니의 집에서 열렸다.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다들 오셔서 맛있게 드세요. 8명의 어르신이 작은 거실에 모였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준비해온 막걸리를 따랐다. 자, 우리 가족 품앗이를 위해 건배. 건배. 함께 먹는 밥은 정말 달랐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누가 담갔어요? 제가 담갔어요.
제 어머니 레시피예요. 다음에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옛날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민호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밥맛이 안 나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목이 메는 할아버지를 보며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혼자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 함께 밥 먹는 날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매달 다른 집에서 돌아가며 모였고 모두가 자기 특기 요리를 준비했다. 6장 재능 나눔. 공동체가 안정되자 본격적인 재능 나눔이 시작되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수리 서비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김철수 할아버지는 전기, 배관, 가구 수리에 능했다. 고장난 선풍기, 새는 수도꼭지, 삐걱거리는 문. 할아버지가 다 고쳐줬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수리기사 부르면 돈도 많이 들고. 이 정도야 뭐. 나도 심심한데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박순이 할머니의 요리교실. 요리에 자신 있던 순이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요리교실을 열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워볼게요. 순이 씨, 이 다음엔 김치볶음밥도 가르쳐 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배운 대로 따라 해봤다.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영자 할머니의 바느질 서비스. 젊은 시절 양재를 했던 영자 할머니는 옷 수선을 맡았다. 늘어난 옷, 찢어진 옷, 단추가 떨어진 옷. 모두 새 것처럼 고쳐줬다. 최민호 할아버지의 운전 서비스. 운전이 가능한 민호 할아버지는 병원 동행을 자처했다. 버스나 지하철로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차로 태워다 줬다. 민호 씨 덕분에 병원 가는 게 편해졌어요. 전에는 택시비가 부담스러워서 아파도 참았는데 이렇게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모두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7장 확대되는 공동체. 우리 가족 품앗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같은 동네의 다른 독거노인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2020년 가을 공동체는 8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정미경 사회복지사는 걱정이 되었다.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박순이 할머니는 생각이 달랐다.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더 많은 어르신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결국 공동체를 2개 그룹으로 나눴다. A팀과 B팀. 각 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큰 행사는 함께했다. 새로 합류한 어르신들도 금방 적응했다.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각자의 사정을 이해해갔다. 78세 신입 회원 조영숙 할머니는 말했다. 저는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았죠.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8장 함께 이겨낸 코로나19.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 노인들은 고위험군이었다. 모임은 중단되었고 대면 만남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우리 가족 품앗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 매일 저녁 8시 안부 인증은 계속되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루에 2-3번씩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다들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손 씻기 잘하세요. 오늘 확진자 수가 많다네요. 조심하세요. 대면 모임은 못해도 온라인 모임을 시작했다. 최민호 할아버지의 손자가 줌 사용법을 가르쳐줬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며칠 만에 모두가 익숙해졌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화면 속에서 만났다. 순희 씨 얼굴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철수 씨도 건강해 보이네요. 화면으로 만나는 것은 직접 만나는 것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식료품 배달도 시작했다. 운전 가능한 몇몇 회원이 장을 봐서 다른 회원들 집 앞에 놓아두는 방식이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문 앞에 놓인 장바구니를 보며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장 위기의 순간들. 코로나19 기간 중 이영자 할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동체는 발칵 뒤집혔다. 영자 씨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모두가 걱정했다. 73세의 할머니에게 코로나는 매우 위험했다.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혼자 격리실에 있어야 했다. 무서워요. 혼자 있으니까 더 무서워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었다. 영자 씨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회원들도 돌아가며 전화를 걸고 영상통화를 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병원 앞에 찾아가 창문 밖에서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직접 만질 수는 없어도 마음은 닿았다. 2주 후 이영자 할머니는 완치되어 퇴원했다. 공동체 회원들은 집 앞에서 환영했다. 영자 씨 고생하셨어요. 이겨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으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10장 새로운 시도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자 공동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공동 텃밭 가꾸기. 복지관 옆 공터를 빌려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 함께 심고 함께 가꾸었다. 철수 씨, 물 좀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텃밭 일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함께 땅을 만지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은 삶의 활력이었다. 수확한 채소로 김치를 담그고 샐러드를 만들고 나눠 먹었다. 자신들이 키운 채소는 그 어떤 채소보다 맛있었다. 책 읽기 모임. 강순자 할머니의 제안으로 책 읽기 모임이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달 책은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다. 평생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함께 읽으니 재미있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우리 때와는 많이 다르네요. 세대를 이해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었다. 운동 모임. 최민호 할아버지의 주도로 아침 운동 모임이 시작되었다. 매주 월, 수, 금아침 7시 근처 공원에서 만나 간단한 체조와 걷기를 했다. 하나, 둘, 셋, 넷. 함께 운동하니 꾸준히 할 수 있었다. 혼자서는 귀찮아서 안 나갔을 텐데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일어날 수 있었다. 11장 갈등과 해결.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사람이 모이면 갈등도 생기는 법이다. 어느 날 박순희 할머니와 강순자 할머니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었다. 요리 모임에서 음식 맛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이 국은 너무 짜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맛있어요. 사소한 문제였지만 두 사람은 서먹해졌다. 일주일 동안 카톡방에서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정미경 사회복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두 분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정미경 씨가 말했다. 두 분이 서먹한 게 다른 회원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모두가 걱정하고 계세요. 박순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사실 그날 손주한테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순자 씨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요. 강순자 할머니도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제 방식만 고집한 것 같아요. 두 할머니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서로가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 사소한 다툼으로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 무서웠다. 우리 다시 잘 지내요. 그 일 이후 공동체는 갈등 해결 원칙을 만들었다. 1. 불편한 감정은 쌓아두지 말고 표현하기. 2.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3. 완벽을 기대하지 않기.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4. 사과와 용서를 두려워하지 않기. 12장
확장과 영향력. 2022년 우리 가족 품앗이는 이제 40명 규모의 큰 공동체가 되었다. 4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다른 구, 심지어 지방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박순희 할머니가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서로를 정말로 아끼는 마음. 그게 없으면 오래 갈 수 없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덧붙였다. 그리고 주고받기예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누고 필요한 걸 받는 거죠. 공동체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다. 지역 신문부터 시작해서 전국 일간지, 심지어 방송에도 나갔다. 독거노인 문제의 새로운 해법, 품앗이 공동체. 혼자가 아닌 함께, 노인들의 자발적 상부상조. 보도가 나가자 더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복지관은 품앗이 공동체 만들기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13장 개인의 변화. 공동체 활동은 개개인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박순희 할머니. 우울증 약을 먹던 할머니는 이제 약이 필요 없어졌다.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웃을 일이 있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요. 김철수 할아버지. 혼자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할아버지. 이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약도 제때 먹고 운동도 한다. 나 혼자일 때는 에이 죽으면 죽는 거지 했어요. 근데 이제는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요. 이영자 할머니. 요양원에만 계신 남편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할머니.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도 살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내가 무너지면 남편도 돌볼 수 없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면서도 남편을 잘 돌보고 있어요. 최민호 할아버지.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었던 할아버지. 이제는 공동체의 운전기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나이 들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14장 다음 세대로. 2023년 공동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이었다. 근처 초등학교와 협력해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공동체를 방문하도록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 놀이를 가르쳐줬다. 할머니,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럼 없었지. 우리는 편지를 썼단다. 우와, 신기해요. 아이들의 눈망울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노인들도 아이들과 함께하며 활력을 얻었다. 박순희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줬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간단한 목공예를 가르쳐줬다. 세대 간의 지혜가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 저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외로우실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배웠다. 노인을 단순히 늙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가진 선생님으로 보기 시작했다. 15장 위기와 슬픔. 2024년 봄 슬픈 일이 일어났다.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조영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80세의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공동체 회원들은 모두 장례식장에 모였다. 영숙 씨. 우리 영숙 씨. 박순희 할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5년 동안 함께한 소중한 친구였다. 영숙 씨는 늘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장례는 가족처럼 치렀다. 교대로 밤을 새우며 지켰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추억을 나눴다. 조영숙 할머니에게는 혈연 가족이 없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 가족 품앗이 회원들이 그녀의 가족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겠죠. 하지만
영숙 씨처럼 사랑받으며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인 것 같아요. 슬픔은 컸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다.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16장 유산과 기록. 조영숙 할머니는 유언으로 작은 금액을 우리 가족 품앗이에 기부했다. 이 돈으로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공동체는 그 돈으로 조영숙 기금을 만들었다. 새로 참여하는 어르신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기로 했다. 정미경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책을 만들어 봐요. 한 명씩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동체에 참여하기 전에 외로움,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함께하며 느낀 변화, 감사한 순간들. 박순희 할머니는 말했다. 저는 5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요. 웃을 일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에요. 6개월간의 작업 끝에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 품앗이 이야기라는 책이 완성되었다. 자비 출판이었지만 지역 도서관과 복지관에 기증되었다. 17장 전국으로 확산. 책이 알려지면서 우리 가족 품앗이 모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2024년 가을 전국 품앗이 공동체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우리 지역은 농촌이라 회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화상 모임을 자주 활용해요.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보면 좋더라고요.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했다.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품앗이 공동체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독거노인 문제 해결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간 제공, 활동비 지원 등을요. 하지만 박순희 할머니는 조심스러웠다. 지원은 감사하지만 이게 사업이 되면 안 돼요. 진심과 자발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요. 에필로그 5년 후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 2025년 현재 우리 가족 품앗이는 시작한 지 6년째를 맞이했다. 초기 멤버 중 몇 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줄였고 안타깝게도 2명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다. 77세가 된 박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대표 할머니로 불리며 새로 시작하는 다른 지역 공동체의 자문도 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라고. 저는 말해요.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았.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75세가 된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후 더욱 공동체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아내를 잃고 다시 혼자가 될 뻔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죠. 공동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자원봉사로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건강지킴이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간호사 출신 회원이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체크해주고 건강 상담을 해준다. 가장 최근에는 추억 박물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회원들의 옛날 사진, 물건, 이야기를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삶도 역사예요. 기록할 가치가 있어요. 후기 우리가 만든 기적. 우리 가족 품앗이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범한 노인들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저 서로에게 손을 내민 것뿐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만들어낸 변화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숫자로 보는 변화. 우울증 약 복용자 8명, 1명. 응급실 방문 횟수 60% 감소. 정기 건강검진 참여율 40%, 95%.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 평균 3.2점, 8.1점.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되찾은 삶의 의미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사람이 있다. 아플 때 걱정해줄 사람이 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우리 가족 품앗이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우리가 배운 것들. 1.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2.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실수한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3.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도움을 받기만 하면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엄성을 느낀다. 4. 작은 것에 힘, 거창한 것이 필요 없다. 매일의 안부 인사, 함께 먹는 밥, 손을 잡아주는 것.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5. 공동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수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공동체가 된다. 앞으로의 과제. 물론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을 어떻게 더 잘 포함할 것인가? 치매 등 인지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한가?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지만 이 문제들도 함께 풀어갈 것이다. 지난 6년이 증명했듯이 함께라면 가능하다. 마지막 메시지. 만약 당신이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라.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사는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부모님이 이런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격려해보라. 당신이 24시간 곁에 있어줄 수 없다면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회복지사라면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보라. 정부 예산이나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진심과 작은 시작만으로도 충분하다. 혼자가 아닌 우리. 이것이 우리 가족 품앗이가 전하는 메시지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2025년 10월 박순희 할머니는 새로 참여한 독거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